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1억 원 있으신가요? 1억? 나중에 천천히 모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난 아직 젊으니까 시간 많아라며 현실 부정 중이신가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1억을 못 모았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잔인한 미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있을 때랑 1억 있을 때 단순히 숫자만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잔고가 바닥이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 즉 생존 모드에 돌입하죠. 이 상태에선 모든 선택이 성장이 아니라 두려움을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회사가 지옥 같아도, 상사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해도 당신은 웃으며 버팁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도 실패하면 굶어 죽는데? 라는 공포가 발목을 잡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뇌가 당장 살아남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느라 미래를 설계할 지능을 꺼버린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누가 여름휴가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1억을 모으는 순간 뇌는 비로소 생존 모드에서 성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통장 잔액이 50만 원일 때 세상은 온통 위기로만 보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차가 고장나면 한숨부터 나오죠. 수리비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가 펑크 날까봐 손이 떨립니다. 노트북이 멈추면 일이 끊길까봐 불안하고 집세가 오르면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1억의 안전망이 생기면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냥 귀찮은 문제 정도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시야가 넓어지면 비로소 기회가 보입니다. 예전엔 남의 나라 이야기 같던 사업 제안이나 투자 매물들이 눈에 들어와요. 직접 수익과 위험을 계산해보게 되고 부러워만 하던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부자들이 돈을 부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그 선택지가 새로운 기회를 낳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1억은 직장에서 당신의 협상력 그 자체입니다. 통장에 여유가 없을 때 당신은 직장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나의 협상력은 극도로 약하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1억이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더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이 내 태도를 당당하게 바꿔줍니다. 신기한 점은 실제로 그만두지 않더라도 이 자신감이 평가를 바꾼다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도전적인 일을 맡으려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가죠. 그 결과 소득이 늘어나고 저축 속도가 빨라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최근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7천만 원이지만 그건 부자들이 평균을 올린 거죠. 전체 가구의 57%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더 무서운 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라는 겁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한 노인이 된다는 뜻이고 이건 OECD 1위 수치입니다. 1억 정도야 금방 모으겠지라고요? 현실을 봅시다. 월 100만 원씩 연 7% 수익으로 투자해도 1억 만드는데 약 7년 걸려요. 이 7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10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돈 쓰고 싶은 일이 수없이 생길 텐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경조사, 병원비, 수리비는 항상 여러분의 저축을 방해할 겁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기괴한 마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1억을 모으는데 7년 걸렸다면 두 번째 1억은 약 5년이면 됩니다. 내가 한 일은 똑같은데 시간이 2년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첫 번째 1억이나 대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는 날에도 투자금은 조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억을 향할 때는 속도가 더 미쳐 돌아갑니다. 돈이 벌어오는 돈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부자들에게만 특별한 비밀 투자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금의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지만 1억의 10%는 1000만 원입니다. 1억을 연 7%로만 굴려도 한 해에 700만 원이 그냥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는 자본소득의 실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달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라고요? 절대 안 남습니다. 단언컨대 안 남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가난한 진짜 이유입니다. 월급날 바로 저축부터 하세요. 강제로 이체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세요. 그렇게 안 살면 평생 가난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에요. 1억을 모으려면 엄청난 절제와 미래를 위한 반복된 선택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몇 년간 버텨내면 당신은 돈보다 강한 사람이 됩니다.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수입도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주말 알바, 페달, 프리랜서, 블로그, 유튜브 뭐든 좋습니다. 월 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1억 모으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요. 그리고 큰 지출부터 잡으세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돈 좀 모았다고 보상심리에 빠져 새 차를 뽑거나 여행을 가버립니다. 이 돈은 쓰라고 모은 게 아니라 불리라고 모은 기초공사 자금입니다. 명심하세요.
자동차가 우리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통장이 바닥일 때는 커피 한 잔 값도 계산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기반이 생기면 집세나 차값 같은 큰 지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평생 자동차에 쓰는 돈이 재정적 자유를 얻는 돈보다 많을 수 있어요. 매달 나가는 차 할부금과 유지비는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총액이 됩니다. 새 차는 출고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 자산을 깎아먹는 선택이 되죠. 이제 질문을 바꾸세요. 할부금 낼 수 있을까? 가 아닙니다. 이 선택이 내 미래 자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를 생각해야 합니다. 8천만 원짜리 신차 대신 중고차를 사고 그 돈을 투자에 넣으세요.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수천만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S&P 500 같은 곳에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면 연 7%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억은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1억이 있으면 집을 사고 사업을 할 선택지가 비로소 생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자유도 가질 수 있죠. 반대로 1억이 없으면 평생 월세와 대출 이자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평생 선택지가 없는 인생,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나요? 첫 1억이 가장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꿈꿀 여유가 없는 불안한 매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출발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30세에 시작하면 35세에 달성하지만 40세에 시작하면 45세에 끝나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복리 효과를 누릴 시간조차 사라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1억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10년 늦게 시작하면 30년 후 자산이 절반도 안 됩니다. 50세에 시작하면 은퇴까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복리 효과를 누릴 시간이 없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1억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는 2억을 모아야 같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1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로또 당첨 기다리지 마세요. 명품 가방 사지 마세요. 스타벅스 매일 마시지 마세요. 오늘 당장 목표를 세우고 매달 저축할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고정비부터 확인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고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첫 1억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빨라집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남을 건지 선택지가 있는 인생을 살 건지 결정하세요. 1억을 모으면 복리가 일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30년 뒤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눈물 나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경제 구조를 계속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